이번 강의는 몰과 부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1강에서는 몰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알고 있다면 질량 측정을 통해서 그 물질의 양을 몰로 바꿔주는 과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커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만약에 이 물의 질량이 몇 g인지 내가 측정해서 알게 된다면 물의 분자량을 통해서 이 물이 현재 몇 몰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이 물처럼 질량을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기체 상태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기체 상태의 물질이라면 질량보다는 그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인 부피를 측정하는 게 물질의 양을 예측하는데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가 부피와 몰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상호 변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으며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은 반드시 기체 상태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몰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몰과 부피의 관계를 한 줄로 정리해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기체 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설로 내세웠던 것인데 훗날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서 법칙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혹은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 혹은 분자수를 갖는다 입니다. 이런 법칙이 나오면 제발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분석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느낌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봅시다.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를 갖는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일정할 때 라는 단서는 항상 붙습니다. 앞으로는 온도는 대문자 T, 압력은 대문자 P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는 대문자 V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T와 P가 일정할 때 혹은 0도씨 일기압과 같은 실제 온도와 압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칙에서 온도와 압력에 대한 단서가 왜 붙을까요? 우리는 지금 기체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체 부피와 관련된 법칙을 이미 두 가지 배웠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기억 안 나도 관계없습니다. 느낌만은 기억하세요.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관계,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이야기한 법칙들이죠. 물질의 상태 중에 기체 상태는 유독 압력과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압력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 주사기를 맞고 피스톤을 꾹 눌렀을 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피스톤 안에 공기 부피가 쭉 줄어들죠? 부피는 감소합니다. 또한 온도를 높여주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는 증가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기체의 양을 언급하는 부피에서는 반드시 압력 조건과 온도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단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서도 이와 같은 단서가 제시되었던 거고 혹시 문제에 이 말이 빠지면 문제 오류라고 보셔도 됩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모든 기체는 이 말의 의미는 기체의 종류와는 무관하다. 즉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를 갖는다. 즉 그 기체가 수소가 되었든 산소가 되었든 질소 기체가 되었든 상관없이 라는 말입니다. 어떤 기체든지 간에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를 갖는다. 핵심은 이거죠. 이 내용을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해 볼까요? 이런 부피 공간 안에 수소 분자가 10개 들어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동일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같은 공간의 크기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가 산소 분자라고 할지라도 들어있는 개수를 따져보면 10개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동일한 온도와 압력 안에서 X라는 기체가 들어있다면 그 안에 몇 개 들어있을까요? X 기체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 같은 크기의 부피면 역시 10개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생각을 확장해 볼까요? 역시 우선 조건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입니다. 풍선 안에 A라는 기체가 들어있는데 이 풍선의 크기는 1리터가 되겠고 A 기체 분자의 개수는 100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옆에 풍선에는 B라는 기체가 들어있는데 동일 조건에서 2리터의 부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B 기체의 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부피가 2배가 되었으니 온도와 압력이
압력이 일정하다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개수는 1리터일 때 2배의 입자수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개? 200개의 비기체 분자가 있겠네요. 그 옆에 풍선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C라는 기체 분자를 300개를 담아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풍선의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그렇죠. 입자수가 3배면 부피도 3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3리터의 부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예를 들었던 입자수를 몰로만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림 그리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A라는 기체가 풍선 안에 X리터 들어있을 때를 A 기체의 양이 1몰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동일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B 기체가 2X리터만큼 부피를 갖게끔 집어넣어주게 되면 풍선 안에 들어있는 B 기체의 양은 몇 몰이 될까요? 2몰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제 온도와 압력이 제시되었을 때 기체 1몰의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0도씨 1기압을 우리는 보통 표준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준 상태 속에서는 역시 모든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1몰이 모이게 되면 그 부피는 항상 22.4리터가 된다. 역시 생각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0도씨 1기압 하에 수소 기체가 22.4리터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수소의 양은 1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수소의 입자수는 몇 개일까요? 1몰이라고 했으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수소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수소 기체 질량은 몇 g일까요? 지금 현재 수소 기체가 1몰 들어있다라고 하네요. 이 1몰의 질량이라는 것 자체가 분자량에다가 g을 붙여준 값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수소의 분자량이 몇인가요? 수소의 분자량은 2입니다. 그러면 1몰의 질량은 2에 g을 붙여주니까 2g이 되겠네요. 그래서 22.4리터 수소 기체는 질량이 2g이 되겠다. 이번에는 A라는 기체가 2몰 담겨져 있답니다. 부피가 몇 리터일까요? 1몰이 22.4리터라면 2몰은 그 양이 2배가 되죠. 그러면 44.8리터가 되겠죠. A라는 기체가 0.5몰 있답니다.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0.5몰은 1몰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22.4리터의 절반이니까 11.2리터가 되겠네요. 만약에 0.25 몰이라면 몇 리터가 될까요? 이 11.2리터의 절반이 돼야겠죠? 그러면 5.6리터가 되겠죠. 자, 이런 값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많이 사용되는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하나 내볼까요? 똑같이 0도씨 1기압에서 B라는 기체가 44.8리터가 담겨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질량이 64g이래요. 이 기체, 즉 B 기체의 분자량을 물어봤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분자량은 1몰의 질량에서 그램 단위만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B기체 1몰의 질량을 구해야겠네요. 그런데 현재 44.8리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B기체가 몇 몰 들어있다는 거예요? 2몰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2몰의 질량이 64g이래요. 그렇다면 1몰의 질량은 32g이 되겠네요. 1몰의 질량에서 그램 단위만 빼주게 되면 이 값이 바로 분자량이 되겠죠. B기체의 분자량은 3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방금 예제를 풀면서 어떤 연산 과정을 거쳤냐면 부피를 몰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44.8리터를 2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했냐면 주어진 부피를 몇 몰인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1몰에 해당하는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0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44.8리터를 22.4리터로 나눠주게 되면 그 물질의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4-3강에서 종합적으로 몰과 입자수, 질량, 부피와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강의 추가로 다음 강의에서는 기체 문제가 주로 실린더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기체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어떻게 접근하여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팁을 추가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